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KNW가 2021년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다시 사볼까 하는 고민들도 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KNW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서 이 연결 실적이랑 별도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보고서를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1, 2,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0억이었는데 연간 실적이 뭐 미국 법인 매각하고 나서 77억을 꽂았으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볼 때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4분기 실적은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도 이제 미국 법인 매각하고 나서의 뭐 별도적인 뭐 이익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못해도 분기당 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 가능한, 연결 기준으로 분기당 연결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는 달성 가능한 법인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 이제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위에 가면 IR 자료고요. 지분 구조가 보시게 되면 이 KNW 머티리얼즈에서 여기 플로어링 코리아를 들고 있는데, 이 플로어링 코리아가 연결로 들어옵니다. 약 한 지분율을 한 90%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90%에 약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대략 한 분기당 한, 이거 포함해가지고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 접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합쳐 보니까 한 50억 정도의 연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상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2022년도에 못해도 연결 영업이익 200억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지분율 50%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산정해 줘야 되는 거는 영업이익 한 100억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지금 KNW가 반도체 가스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이익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1,400억이면은 반도체 가스만 하는 회사면 이게 적정 주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전지 가스가 어느 정도 이익이 더 들어오느냐가 결국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20배로 확장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도체 가스 뭐 13배, 14배 주잖아요. 그런데 뭐 분기당 영업이익 50억씩 최소한 찍고 200억 정도 찍을 수 있다면 실제로는 밸류에이션 7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IPO 해가지고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연결 영업이익의 실제 절반 정도만 우리가 KNW를 투자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플로어링 코리아는 IPO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IPO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 영업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50%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도 있어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제 연결 영업이익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분기 때부터 뭐 가스에 대한 매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스가 이건데, 불속 가스는 일단 심플하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플로어링 코리아가 이제 글로벌 그 탑티어급 화학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초에 이제 솔베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이제 매각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법인을 낼름 삼켰죠. 그리고 이 미세 공정에서의 수요가 폭증한다는 것은 주요 고객사가 TSMC로 알고 있고, 이 TSMC가 결국 이제 계속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이 솔베이 코리아의 불속 가스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도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순도 가스가 많이 들어가고 미세 공정에서 많이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이 2차 전지 가스인데, 지금 현재 캐파는 한 뭐 100톤 정도, 100톤에서 한 150톤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은 2009년도에 이미 이제 생산 설비를 완료를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이 이제 판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출을 더 크게 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감가는 거의 다 끝났겠죠. 100톤에 해당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매출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100톤, 200톤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될지, 그리고 과연 여기 이제 기사처럼 이게 뭐 회사에서 쓴 걸로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캐파를 생산 인프라를 더 늘릴 수 있을지, 뭐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해서 뭐 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뭐 100억, 200억 정도 매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이제 레벨업 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고려를 하게 되면 2023년도 영업이익을 2022년도에 4분기 영업이익이 이 50억 정도는 했기 때문에 2023년도를 뭐 많이 봐봐야 한 300억 아니겠어요? 많이 봐봐야 한 300억인데, 어, 미래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크게 키우려면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캐펙스 투자가 결국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캐파를 어떻게 늘릴 건지, 그리고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 내에서 그 공장에 이제 비어 있는 공터에다가 계속 이거를 캐파를 늘리려면 이제 그 고객사를 좀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사를 확보하고 공급 계약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 지금 IPO를 고려를 해서 지분율 50%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뭐 법인 매각 가전에서 1년 동안 이제 합쳐서 해서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 분기당 뭐 50억 정도, 60억 정도 벌 수 있는 회사는 된 것 같다. 그러면 연간으로 뭐 한 200억 번다라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뭐 PER이 7배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50% 정도가 어차피 IPO 되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PER 14배로 어떻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뛰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스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14배가 어느 정도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PER이 20배씩 되려면은, 그 20배씩까지 리레이팅이 되려면은 결국 이제 그 2차 전지 가스에 대한 실적이 팍팍팍팍 붙어줘야 되는 거고, 다행히 회사가 이미 2차 전지 가스에 대해서 이미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세팅 예전에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산업이 그 좀 점프업 해가지고 뭐 정말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서 고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레벨업 되고 그걸 발판으로 또 증설하고, 이런 그림들이 시장에서 나와주면 K&W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가스만 생각하더라도 2022년에는 2021년도 대비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고순도 가스인데 TSMC가 결국 증설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얘네가 이제 많이 납품할 거다. 미세공적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많이 납품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음,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가스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에 애드업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반도체 가스의 어떤 이익 그로스만으로도 주가는 끌려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도 좀 보고 싶고 할 테니까 분기 실적이 정말 한 번 더 영업이익을 뭐 50억, 60억씩 찍어줄 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연결 영업이익을 좀 더 한 번씩 찍어주면, 아, 이 회사가 반도체 가스만으로도 뭐 IPO 해서 뭐 지분 50%만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익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정말 운 좋게 우리가 들고 있다가 그, 그 2차 전지 가스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더 레벨업 될 것 같다. 그럼 지금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스크 대비해서는 리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큰 구간이라서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가격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요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주가라면 이게 2021년도 확정 실적 기준으로는 뭐 만약에 이제 미국 법인을 미리 다 드러냈고 이런 것들 구조 조정이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링 코리아가 온기 반영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고민을 하면,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게 뭐 지금 못해도
14배는 된다. 다만 이제 올해 만약에 2022년도에 만약에 2021년도 대비해서 반도체 가스가 좀 더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지금 2022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마 11배 수준 되지 않을까? 업사이드는 못해도 한 20-30% 남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업사이드가 더 크게 터지려면 가스 쪽에서 실적이 팍팍팍팍 붙어주면서 증설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밸류에이션이 뭐 20배까지로 리레이팅 되니까 업사이드가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2차 전지 가스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더 나오는지 이런 게 관건이고 어차피 IPO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PO를 고려하면은 실제 연결 영업이익의 한 절반 정도만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금은 더 빠지는 것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